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제 정말 상식 밖의 일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건데, 의총을 불과 40분 남기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인 김용태와 사전 협의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의총을 취소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게 권성동의 원내대표 마지막 깽판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 뭐 길게 저런 문자를 40분 전에 의원들에게 돌렸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변명에 불과하고요.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 그러니까 의총도 해봤자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더 커진다 하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 그 체제에서 선거 끝나고 차기 원내대표 체제에서 논의하기 바란다 하는 건데, 그러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주최하는 의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토론을 벌이면 그때는 뭐 화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이런 건데, 어제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싸우는 꼴 더 보기 싫어서 안 열었다. 싸우는 꼴 더 보기 싫어서 안 열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싸우는 꼴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에, 그 에, 뭐 이상한 행동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상한 행동을 지적하는 이런 사람들 간의 그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 지가 오래고, 그래서 당내 갈등, 뭐 개헌과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무슨 싸우는 꼴을 더 이상 보기 싫다, 그게 아니고, 내가 원내대표 임기할 때는 이 꼴 내가 용인하지 못하겠다, 이 꼴 내가 보기 싫다,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다음 원내대표 선출되면 그때 가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든 말든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언사로도 들립니다. 근데 권성동과 같이 원내 지도부를 이뤘던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김용태는 이제 그 이달 말까지 시한부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 18일 남았어요. 임기가 18일, 19일 남은 시한부 인생인데, 김용태가 제안한 거 가지고 뭐 갑론을박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다음 주 월요일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에, 김용태를 인정하지 않고, 김용태의 임기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지, 아니면 원내대표 본인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임을 할지, 이런 거는 다음번 원내대표가 정하는 거니까, 뭐 김용태가 지금 제안한 거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발끈했죠. 사전 협의 없이 했다, 했고요.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 측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요, 그 전날 재선 의원 모임 15인 모임에서 그 본인의 당 혁신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뭔가 친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김용태의 혁신안에 동참하면서 기류 변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제 의총이 열렸다면은 그런 식의 분위기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의총을 취소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따르면요,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원내대표는 의무적으로
의총을 소집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일 원내대표 등록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그 재선 15인 모임을 주도했던 권영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의원총회 취소는 당 개혁을 안 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요. 어제 오후 4시부터 그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감독님 그 국민일보 단독 기사 좀 띄워주시고요. 거기서도요. 이 전당대회 시기 당원들에게 물어봐라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전당대회를 상임고문단도 전당대회를 가급적 빨리 개최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다 의견이 합치가 됐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김용태가 그 다음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계속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해야 된다. 저 상임고문단 단장을 맡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이 당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상임고문단에서는요. 굉장히 쓴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또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패장인데 어떻게 출마하려고 하느냐. 그건 안 맞다. 그다음에 이 당이 살려면 윤통 부부와 확실한 절연이 필요하다. 확실한 절연이 필요하다. 김문수 전 후보는 전대에 나서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은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그냥 비대위원장 직권으로요 후보 강제 교체 당무감사를 지시를 해가지고요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요 당무감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 강제 교체 당무감사를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 유일준 감사위원장이요 회의에서요 김용태 위원장 요청으로 당무감사일을 소집하게 됐다. 이 사안으로 여러모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안건이 들어왔으니 자 시작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용태 위원장은 오늘이죠. 오늘 본인이 일바따로 그 감사를 받겠다. 일바따로 본인도 당시에 후보 교체 당시에 비대위원이었기 때문에 제1호로 당무감사 후보 교체 당무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면담 조사가 예정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비대위에서 후보 교체 안건 의결할 때 유일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표를 던진 비대위원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당무감사는 어제부로 시작이 됐다. 어제부로 시작이 됐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국민의힘의 추태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어떻게 썼느냐? 40분 전에 일방적으로 의총 취소, 눈꼽만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친윤, 정말 가관이다. 어떻게 물러나면서까지 저렇게 분탕질을 하고 깽판을 치고 물러나는가? 눈꼽만큼도 책임을 안 지겠다. 친윤이 그런 거 아니냐? 저 사설의 논조도요. 어제 그 동아일보에 이진영 그 여성 논설위원이 멍청한 당 국민의힘 썼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 윤통 부부랑 절연하고 친윤들 중에 핵심적인 사람들 다 이선 후퇴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뭐 이 정도 돼야지 이제 국민의힘이 비로소 정신 차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변화의 몸부림을 시작했구나 하는 정도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동아일보 사설의 논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요, 두 사람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삼선의 TK 출신 송원석, 그 다음에 또 다른 삼선, 저 경기 북부가 지역구죠, 김성원 의원. 오늘 두 사람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4선의 김도읍 의원은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일단 오늘 오전에 두 사람이 출마 선언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이 출마 선언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송원석 의원 여러분들 김천이 지역구입니다.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고요. 삼선 의원이고요. 뭐 범친윤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도 아주 찐윤은 아니다. 뭐 그래서 개파색이 비교적 얇다 해가지고 송원석 의원을 TK 의원들이 좀 미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6월 3일 오후 8시인가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 후에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윤재옥 의원 방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뭔가 뭐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하여간 그 TK 의원들을 중심으로 송원석 의원을 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TK 그 친윤들은요, 또 강원도 친윤하고 묘하게 또 그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같은 친윤이지만, 왜냐하면 그 TK가 이 당의 본가인데, 왜 강원도 친윤, 뭐 이철규, 권성동, 이양수, 뭐 이런 사람들이 강원도 의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온통 요직, 그 다음에 뭐 실세 이런 것들을 다 해먹는 게 강원도 친윤 아니냐. 그러니까 요번 원내대표는 우리 TK에서 나와야 된다 해서 개파색이 비교적 얇다고 평가되는 송원석을 내세우자. 또 뭐 경제통이니까 뭐 그럴싸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송원석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저분은 지역구가 경기도 동두천 그쪽입니다. 삼선 의원이고요. 굉장히 재치 있는 꾀주머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원만하다. 굉장히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다.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삼선을 했기 때문에 이 당의 쇄신 흐름에 부합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한동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호적인 관계였으나 뭐 친한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동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원석 대 김성원이 자칫 개파 구도로 보면 또 친윤 대 친한의 뭐 대립 그 구도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원내대표 선거라는 것은요, 그 개파 대립도 대립이지만 의원 개개인이 갖는 어떤 그 동료 의원들 간의 어떤 평가, 이게 또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TK에서 또 원내대표가 나온다. 이거는요, 지금 그 어제 권성동, 박형수 뭐 이런 친윤 원내 지도부가 의총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다음번 월요일 새 원내대표 뽑히면 그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친윤 쪽에서 원내대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면은 권성동은 갈참이니까 김영태한테 뭐라고 큰 소리치기 뭐하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TK 출신 뭐 송원석이 됐던 친윤 원내대표가 선출돼서 따끈따끈하면 그때 그냥 김영태 집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많이 판단을 할 겁니다. 송원석이 되면은 김용태는 물러나야 되고, 그렇다면은 김용태가 추진하고자 했던 쇄신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송원석이 되는 순간 이 당은 또 TK 자민련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TK 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김용태 혁신 좌절 뭐 이렇게 되면서 야, 이 대선 이렇게까지 졌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도로 친윤당이 됐구나. 도로 친윤당 뭐 이렇게 되면서 구제불능의 보수당이다. 뭐 이렇게 낙인 찍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거를 염려한 의원들이 친윤 성향의 의원들도 지금 이 마음은 이제 친윤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재선 의원 15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친윤이었는데 탈윤 선언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에이, 송원석 안 돼. 그래도 수도권 김성원을 해줘야지 이 당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요. 이제 김성원 쪽으로 또 표가 갈 수도 있고요. 또 두 사람이 어떻게 정견 발표를 하고 토론회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두 사람 말고 추가적으로 또 누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원내대표 선거의 향방을 점치기에는 매우 이르다. 일단 내일 후보 등록이 끝나 봐야지 대략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